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나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내가 TPO를 제대로 못 챙겼다 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. TPO가 뭐의 약자죠? 이게? 타임, 플레이스, 오케이션.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. 어서오세요. 반갑습니다. 월간설은 강혁진입니다.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즐겁고 유쾌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할게요. 오늘도 게스트 한 분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말습관을 바꾸니 인정받기 시작했다의 저자이자 러브 유어 보이스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최미영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설명이 되게 기네요. 왜냐면 다 강조하고 싶어서 수식어가 좀 길었어요.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좀 설명해 주세요.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기도 하고요. 그리고 기업에서 말과 관련된 강의를 하거나 개인적으로 컨설팅을 하거나 또는 영상을 제작하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. 말 관련돼서 네. 필요한 일들을 좀 하고 계신 거고, 그리고 말을 되게 지금 조리 있게 잘, 또 목소리도 그렇고 아유, 감사합니다. 약간 아나운서 느낌이 또 나는데, 네. 아나운서를 일을 하셨던 거죠? 맞아요. 제가 아나운서로 입사를 해서 아나운서로 1년을 일하고 그 다음 한 9년 동안을 PD와 병행하면서 일을 좀 진행을 했어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내 방송에 있었기 때문에 사내에 이제 다양한 소식들을 전달하고 그리고 또 사내에 이제 문화를 형성한다든지. 입사를 하셨던 게 LG 네. 그룹사에서 계셨던 네. 거예요. 요새 언택트 시대잖아요. 만나지도 않고 우리가 이야기해도 보통 텍스트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, 저도 일할 때 카톡으로 엄청 많이 일을 했거든요. 대행사들이랑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말습관이라는 책도 내셨지만 언택트 시대에 말하기가 중요한 이유가 있을까요? 대면에서 만나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가 굉장히 많거든요. 대표님의 표정이라든지 제스처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느낄 수 있는 뉘앙스가 굉장히 많은데 비대면 시대에는 이런 정보들이 차단되잖아요. 오로지 얻을 수 있는 정보라고는 우리의 목소리 그리고 우리 목소리에서 전달되는 뉘앙스, 말투라고 하죠.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더 집중해서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않으면 이 사람의 메시지를 놓치기가 쉬워요.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에 훨씬 더 신경을 써줘야만 자기가 원하는 메시지를 오해 없이 명확하게 전달할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얘기하고 플레이 버튼 누른 것 같은 느낌이어서 그래요? 말씀하시는데 좀 대화처럼 가볼까요? 네. 되게 아니 안 좋다는 얘기는 아니고 네. 되게 신기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회사에서 말을 잘하면 뭐가 좋은지, 왜 말을 잘해야 되는지. 사실은 뭐 회사에서 뭐 말을 잘하래, 일을 잘해야지. 그러니까요. 네,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하실 수가 있는데 네. 우리가 일을 잘하려면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줘야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. 이걸 동료들이 같이 그래 해보자 라고 해야 된다던가 아니면 팀장님이 그래 한번 해봐. 해야 된다던가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사실은 말이 되게 필수적이거든요. 대표님 저 이런 거 하고 싶어요 라고 말했을 때 대표님께서 흔쾌히 오케이를 하려면 제가 뭔가 이걸 했을 때 좋은 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설명을 해야 대표님께서 그래 한번 해보자. 그렇죠. 뭐 제가 뭐 라고? 그런 네. 걸 뭐 이렇게 허락하고 말고 할 그런 건 아닌데, 네, 뭐 일단 그렇겠죠. 네. 라고 얘기를 하실 거잖아요. 네, 네, 근데 네. 이럴 때 이게 왜 필요한지, 뭐가 좋은지 이런 것들조차 얘기를 잘 못하면 상사를 설득을 못 하거든요. 저도 직장 생활을 할 때, 팀장님 저 이런 거 해보고 싶어요. 이런 거 한번 도전해볼게요. 라고 얘기했다가, 됐고, 하지 마. 이런 얘기 들은 적이 되게 많거든요. 그건 제가 팀장님 설득을 못한 거죠. 그쵸. 그러면 제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그 아이디어가 구현이 되지를 못해요. 그러면 저는 생각만 많지 일을 잘하는 사람은 아닌 거예요. 문서로 보통 일을 많이 하잖아요. 그렇죠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잘하는 게 필요하다.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제 문서로 보고서를 깔끔하게 잘 쓸 수도 있어요.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 뭐 이메일로 보고서를 보낸다던가 이렇게 해서 그래 해봐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보고서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. 그렇죠. 네. 그렇죠. 그런데 보고서는 진짜 잘 썼는데 이거를 말로 잘 전달을 못해서 상사가 괜히 이거 좀 이상한데? 꼬치꼬치 질문할 수 있거든요. 그러면 그때 제대로 대답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. 그러면 더 의심스럽잖아요. 이거 되는 거 맞아? 이거 제대로 준비한 거 맞아? 맞아. 그러면 더 꼬치꼬치 물어보고 그러면 우리 더 긴장하고 더 어버버하고 그쵸. 이러면 뭐 이런 준비도 안 된 걸 하겠다고 하는 거야 라는 말을 듣게 되는 거죠. 내가 앞에 했던 말을 취소해야 될 것 같아요. 자판기 같지 않고 굉장히 연기까지 지금 두루두루 갖추신 그런 느낌인데, 그쵸. 아무리 문서가 좋아도 이걸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얘한테 이 일을 맡겨도 되나?
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그러니까요. 같아요. 내가 혼자 아이디어를 구상해서 말을 하고 하는 거랑 상사가 말을 시켜서 또 상사 앞에 가서 말할 때는 또 다르잖아요. 진짜 달라요. 네. 너무 긴장되면 말을 못 하잖아요.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임원 보고를 딱 들어가기 시작했을 때 제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질문들을 받았거든요. 그래서 그때 너무 당황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이것만 하고 나왔어요. 그러다가 그 다음에도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저희 임원께서 너는 알아보겠습니다 말고는 할 말이 없냐? 언제까지 알아볼 거야? 그렇죠. 그래서 그 뒤부터는 제가 어떻게 했냐면 보고할 내용이 있잖아요. 그러면 임원이 여쭤보실 것 같다 하는 부분들을 예상 질문을 다 뽑고 유관부서에 다 전화해서 그 내용을 파악했어요. 이거 왠지 물어보실 것 같아서 그런데 이런 부분 이렇게 제가 보고 드려도 되나요? 이렇게 제가 커뮤니케이션 해도 되나요? 이런 것들을 제가 다 준비를 해갔었어요. 안 물어보시면 오케이, 안 물어보시는 거고 물어보시면 얘가 왔어 하고 얘기하는 거죠. 그럴 줄 알고 내가 네. 맞는 얘기를 하더라도 언제 보고하냐가 되게 또 중요한 것 같아요. 우리가 보고를 하고 그 보고를 받는 상사도 사람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과 감정과 이런 것들을 배려해서 말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. 네. 저희는 상황과 배경.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급하니까 다짜고짜 얘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. 그러면 그 순간에 그걸 의사결정 내려줄 수 없는 미묘한 뭔가의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요. 본인도 지금 뭔가가 까다로운 일을 처리하느라고 예민해져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. 그러면 평소 같으면 그냥 그래 이거 조금만 더 고민해봐라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일들도 이렇게 예민한 순간 가지고 가게 되면 그걸 꼭 해야겠니? 이런 얘기 이제 듣게 되는 거죠. 그렇죠. 네, 그러면 똑같은 얘기인데도 왜 제가 할 때는 그냥 해보자고 하더니 나한테만 짜증내? 나 맞아요. 싫어해? 맞아.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.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나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내가 TPO를 제대로 못 챙겼다 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. TPO가 뭐의 약자죠? 이게? 타임, 플레이스, 오케이션. 네, 어떤 시간에 내가 갈 것이냐, 그쵸. 그리고 어떤 장소에서 얘기할 것이냐, 어떤 상황에서 얘기할 것이냐. 이제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건데 네. 팀장님이 임원한테 깨지고 온 거예요. 그쵸. 그럴 때 있죠. 얼마나 막 마음이 답답해요. 그런데 저는 지금 빨리 이거 컨펌을 받아야 되는 맞아. 거예요. 이거 빨리 받아야 될 때가 네. 있어.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할 것이냐. 네. 어떡하지?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? 네. 제가 회사 다녔을 때. 그래서 이게 진짜 너무 긴급하면 사실은 깨질 거 각오하고 보고해야죠. 네, 그런데 너무 긴급하지 않다면 팀장님께서 그러니까 마음을 조금 추스릴 수 있는 담배 한 대 피실 수 있는 시간 정도는 좀 벌어주셔야 그래야 팀장님도 그래 하고 보실 수가 있는 거라고 맞아요. 생각을 하거든요. 커피 한 잔 네. 드릴까요? 말 한마디 해놓고 됐어. 근데 왜? 뭐 이렇게 하면 사실 그쵸. 그래서 이때 보고를 드리고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사실은 회사의 보고라는 건 단순히 논리적인 언어로만 해결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아무리 논리적이어도 이 상황이나 장소나 타이밍이 안 맞으면 맞아요. 이게 설득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. 그러니까 또 일적인 거 말고도 휴가 네. 같은 것도 말씀드릴 때 맞아요. 뭔가 팀장님이 기분이 좋을 때가 있어요. 이상하게. 그럼 가가지고 팀장님 저 근데 다음 주에 휴가 좀 쓰려고 이러면 이제 그분이 이제 막 이 새끼가 이러면서 그래 갑자기. 그래 네. 그래서 기분 좋을 때 얘기하는 그런 타이밍들.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센스의 영역일 수도 있고 맞아요. 뭔가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상황적인 것들 네. 그리고 어떤 장소인지에 따라서 잘 말을 하는 게 내가 원하는 네. 거를 잘 설득하는 데도 중요한 것 같아요.